당신이 늘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 오직 칼로리만 맹신해서. 맞아. 나 다이어트 좀 할 줄 알아 이러시는 분들이 저 칼로리 계산을 진짜 엄격하게 해서 하루에 얼마 이상 안 먹어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걸 다 계산을 하게 되면 뭐 치매 예방이 되고 머리가 좋아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다이어트에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칼로리에 함정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 우리 요즘 한창 많이 먹는 이제 아보카도 아시죠? 예. 아보카도 하나가 262kcal예요. 그리고 막대사탕 요거 하나는 45kcal예요. 칼로리만 계산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단순히 그럼 요거 하나 45kcal니까 막대사탕 먹는 게 낫겠네 이러고 사탕을 선택하신단 말이죠. 사실 아보카도가 막대사탕보다 훨씬 무겁거든요. 그래서 단위 무게당 칼로리를 따지면 바뀔 수가 있고요. 당지수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같은 음식 100g을 먹었을 때 혈당을 올리는 정도의 양을 설탕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 지수가 100에 가까울수록 인슐린의 분비량이 훨씬 많아지게 되고 지방으로 잘 쌓이고 그리고 또 저혈당 상태를 금방 만드니까 다시금 배고픔을 금방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GI 지수가 감자는 90, 고구마는 55거든요. 그러니까 GI 지수가 낮은 고구마를 먹는 게 몸에 있는 인슐린, 호르몬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데도 좋고 포만감도 길게 유지해서 결과적으로는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최인서 선생님, 살 빼려고 무조건 땀 빼는 운동부터 해서라고 돼 있네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게. 땀을 빼면 운동하는 느낌은 들지만 체질에 따라서 땀을 빼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여기 양혜승 씨처럼 하체가 좀 통통하고 뼈대가 굵은 체형을 태음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태음인들은 기본 태어날 때부터 영양소를 흡수하는 간 기능이 발달되어 있고 영양소를 배출하는 폐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양소를 배출하기 위해 땀을 배출하는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바람직한데요. 여기 계신 박윤경 아나운서처럼 뼈대가 얇은 체형의 소음인들이 과격하게 땀을 빼서 운동하게 되면 잘못하면 다이어트 중에 쓰러질 수가 있어요. 비만인 소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식단 조절과 더불어서 간단한 맨손 체조라든지 산책, 걷기 이런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한 달에 본인 체중의 10% 이상을 급격하게 뺄 경우에는 그렇게 머리가 빠질 수 있어요. 또한 이 내장 지방이 포함되어 있던 독소가 몸 밖으로 배출이 되면서 피부 트러블이 생기거나 아니면 평소보다 땀 배출이 많이 나는 이런 명현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몸에 독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명현 현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명현인지 아니면 정말 건강상의 이유인지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보통 명현 현상이라면 그 증상이 있고 나서 몸이 훨씬 더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최성재 선생님 보겠습니다. 뱃살 뺀다고 죽어라 복근 운동만 해서 이거 맞아. 많은 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면 팔뚝살을 뺀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또 팔뚝 운동을 하고 뱃살을 뺀다 그러면 뱃살 잇몸을 이렇게 근육 운동을 해요. 맞아. 네. 근데 사실은 뱃살은 지방이기 때문에 근육 운동보다 유산소 운동으로 체지방을 더 태우는 방법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인터벌 고강도 운동이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요즘 또 최근 연구 데이터들을 보면 다이어트를 할 때 내장 지방이나 뱃살을 위해서 단시간에 고강도 운동도 효과가 크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도 사실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체지방을 더 계속 태워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 고강도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하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 같은 경우는 한 16시간에서 24시간까지 체지방을 계속 태워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심지어 자고 있는 중에도 그 운동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말고 운동을 끝내고 난 이후에도 체지방이 계속 타니까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보겠습니다.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을 같이 섞어서 집에 있는 좀 두툼한 쿠션을 활용하시면 좋은데 처음에는 일단 조금 강도를 이제 낮은 강도의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쿠션을 이렇게 다리 사이에 껴놓으시면 되고요. 쿠션 대신에 짐볼이 만약에 집에 있으면 짐볼을 다리 사이에 이렇게 껴서 하셔도 돼요. 양손은 주먹을 져서 가슴 앞에 놓으실 텐데 이때 엉덩이를 빼면서 이렇게 살짝만 앉았다가 일어났다를 해주실 거예요. 그다음에 오른쪽 팔 먼저 한쪽 팔을 반대쪽 옆으로 틀면서 펀치를 쭉 날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는 약간은 이 복부 옆구리 이쪽도 좀 비틀어 주듯이 살짝 옆으로 트시는데 처음에는
사선 정도로. 네, 오른쪽, 왼쪽. 하나, 일어나면서 뻗어주시고. 자, 둘, 앉았다가 왼쪽 아유, 뻗어주시고. 좋은데요? 셋, 딱 10번 정도 하시면 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펀치로 약간 날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많이 앉는 것보다 이 쿠션만 떨어지지 않게 살짝만 그냥 무릎만 구부렸다 펴는 정도로 네, 앉아주시고 두 번째 동작은 이제 쿠션을 자 이렇게 양손으로 끝을 잡아주고요. 예. 가슴 높이보다는 약간 허리 높이까지 좀 낮춰서 아, 네. 시작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 발을 뒤로 뺐다가 그대로 이제 무릎으로 니킥을 하듯이 네. 시원하게 이렇게 강하게 잡으시는 거예요. 이건 잘하죠.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동작의 포인트는 이 스피드, 속도감을 좀 붙여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뺐다가 앞으로 올렸다가 둘, 네, 셋, 손을 약간 올렸다 내렸다 해주셔도 돼요. 다섯, 네, 빠르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중간 세트 사이에는 네. 그래도 한 30초 정도 호흡을 좀 고르시고 보통 한 3세트 이상을 보통 해요. 3세트 운동할 때. 요? 네네.